이번 사연은 한동안 편하게 있다 가겠다고 온 시모가 자기 아들 머리를 뜯어버리고 돌아갔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정도 된 30대 중반 여자예요. 띨띨한 남편놈이 자기도 하기 싫은 시어머니 뒤치다거리를 저한테 하라고 하길래 제 방식대로 해드렸습니다. 이래서 효자 옆에 효부 없다는 말이 맞나 봐요. 저희 시어머니는 말 그대로 아주 여우 같은 사람입니다. 겉모습은 엄청 고상하고 우아하게 생겼는데 뒤에선 은큼한 짓을 다 하거든요.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땐 얼마나 천사처럼 웃어주셨는지 몰라요?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다. 앞으로 한 가족처럼 정말 잘 살자. 친정에 온 것 같이 편안하게 해줄게. 좋은 말 중에서 안 했던 말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것 때문에 깜빡 속았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외동아들을 챙긴답시고 저한테 은근히 꼽을 주는 거 있죠? 저희 남편은 저보다 사회생활을 늦게 시작해서 월급이 저보다 조금 적어요. 저는 회사에서 팀장까지 하고 있고 남편은 그냥 대리인데요. 친정에서는 그래도 남편 능력 없다고 말 한마디 안 하십니다. 요즘 취업하기가 워낙 어렵고 둘 다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면서 등 두들겨 주시기 바쁘거든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제가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게 싫으셨나 봐요. 시어머니는 무슨 모임을 많이 하고 있어서 시댁에 항상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꼭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손님들을 불러 우리 며느리가 능력이 좋아서 아들보다 돈도 잘 번다면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처음엔 그게 칭찬인 줄 알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듣다 보니까 완전히 돌려서 욕을 하는 거였더라고요. 주변 아줌마들이 며느리가 능력 있어서 좋겠다고 하면 여자가 너무 그렇게 도드라져도 안 좋은 거라면서 저를 까내려요. 며느리가 고생하는 것도 보기 싫지만 아들이 얼마나 기가 죽겠냐면서 안 그래도 외동아들인데 몇 년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면 걱정된다고 웃으면서 말하는데 은근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어차피 여자는 애 낳으면 경력이 단절되니까 그때 이후로는 우리 아들이 더 많이 벌지 않겠냐 하니 주변 아줌마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맞장구를 치고 있었어요. 그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너무 기분이 상해서 남편에게 이게 지금 맞는 소리냐, 어떻게 며느리가 더 안 되길 바란다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냐 따졌거든요. 근데 멍청한 남편놈은 엄마가 장난식으로 말한 거고 당신 고생하는 거 싫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서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반찬을 가지고 집에 오실 때면 일부러 청소기며 세탁기를 돌려주고 가세요. 꼭 제가 없고 남편만 있을 때를 골라서 방문하시고는 마치 생색내듯 청소를 해주고 가시니까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전화해서 굳이 이렇게 안 해주셔도 된다. 고생시켜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다 하면 또 세상 좋은 시어머니인 양 우리 며느리가 하도 바쁘니까 노는 내가 대신 도와주는 건데 뭐가 문제냐. 우리 아들 시키려고 했는데 걔가 해본 게 있어야 시키지 않겠냐 하면서 마음 넓은 척은 다 합니다. 그래 놓고는 주변 친척 어른들한테는 자기가 아들을 장가 보낸 후에도 도통 쉴 수가 없다면서 아들네 집에 가서 청소기까지 돌려주고 오는 불쌍하고 착한 시어머니라고 떠들고 다니셨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명절 때 어른들을 만나면 다들 저를 안 좋게 보십니다. 언제까지 회사를 다닐 거냐? 신혼 때는 시어머니 따라다니면서 집안일을 배워야 하는 게 맞다. 이런 식의 잔소리를 다 듣고 와요. 시어머니의 그 여시 같은 행실들 때문에 3년 동안 제 이미지는 완전히 추락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욕을 할 거면 뭘 시키지를 말던지 바쁜 며느리라고 하면서 시부모님 생일상, 시댁 제사상, 거기다가 할머니, 시아버지, 형님들 생일상, 이모님들 생일상까지 다 차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집에도 며느리든 딸이든 있을 텐데 도대체 내가 왜 친척분들 생일상까지 차려야 하냐고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하나뿐인 며느리 드리고 기 좀 펴시겠다는데 그건 못 맞춰주냐고 1년에 몇 번이나 된다고 이러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니 무슨 기를 며느리를 이용해서 펴시려고 하는 거야. 내가 이 집에 팔려온 것도 아니고 생일상 차리라고 하면 다 차려야 돼? 그리고 당신도 우리 집에 와서 일 안 하잖아. 근데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하는 건데? 하고 따지면 남편은 자기도 장모님이 불러주시면 무조건 간다면서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시어머니랑 같이 이모네 댁에 가서 생일상을 차린 적도 있었는데 진짜 어이없었던 게 그 집 며느리들은 코빼기도 안 비쳤다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물어보니 원래 시어머니 자매들끼리만 모여서 조촐하게 하는 건데 저를 부른 거라나요? 연병할 그 집 며느리도 안 하는 짓거리를 제가 왜 가서 해야 되냐고요. 그 뒤로는 욕을 하든지 말든지 회사 일 때문에 바쁘고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절대 안 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잡아먹을 듯이 뭐라고 해버렸어요. 그 집 식구들도 안 챙기는 생일을 내가 미쳤다고 가서 개고생을 해야 하냐고요. 남편이란 놈, 지는 오지도 않으면서 개지랄은 다 떨더라고요. 신혼초와 다르게 제가 조금씩 뻗대면서 시어머니 말을 안 듣기 시작하니까 시어머니도 그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혼낼 건수들을 하나둘씩 잡으려고 하더군요. 지난 추석에 음식을 막 하고 있는데 괜히 옆에서 서성거리면서 간을 이렇게 하면 식었을 때 맛이 없다느니 재료 아낄 줄 모른다느니 작정하고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참다 참다 너무 열받아서 그럼 차라리 다음부터는 사 먹으면 어떻겠냐고 하니까 아무리 예의가 없어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면서 벌써 사 먹자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화를 버럭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버지한테 가서 며느리가 너무 풀어진 것 같다. 진짜 한 소리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제가 듣는 데서 막 부추기는데 진짜 고무장갑 던져버리고 나오고 싶었어요. 이러는데 남편 놈은 소파에서 퍼 자고 있더라고요. 그날 밥만 먹고 친정에 간다고 하니 왜 또 예민하게 구냐고 하길래 너는 와이프가 고생하는데 배 까고 잠이나 자고 있어서 좋았겠다 하고 이맛박을 때려줬습니다. 명절 지나고 나면 이혼율이 급증한다는 게 뼈저리게 이해가 되었어요. 그러다 최근에 이모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시어머니랑 가장 가까웠던 바로 아래 동생이 먼저 떠나니 상심이 크신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엉엉 우시면서 슬픔에 잠겨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마음이 아파서 뭐 하나라도 더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니 당분간은 주말마다 시댁에 가서 같이 있어드리자고 했고요. 근데 아들을 키워봤자 소용이 없는 게 한 3주 정도 하니까 귀찮았는지 점점 민기적대는 겁니다. 얼른 가자고 해도 금요일 당직하고 나서는 좀 쉬고 싶다면서 못 가겠다고 하길래 시댁에 가는 것도 흐지부지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몇 주 안 가니까 시어머니가 따로 남편에게 전화해서 서운하네 어쩌네 말을 한 것 같더군요.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이번 주부터 2주 정도 엄마한테 우리 집에 와 계시라고 했으니까 식사 좀 잘 챙겨드리면 좋겠다고 통보를 하는 거예요. 미친놈이 지가 직접 할 것도 아니면서 상의도 없이 초대를 해? 저는 왜 말도 없이 혼자 결정하냐고 따졌죠. 그러니까 저한테 사람이 왜 이렇게 무심하냐고, 엄마가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상황상 힘들어서 오는 걸 알면서 그렇게 하고 싶냐면서 저를 세상 나쁜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지 엄마가 불쌍하고 안타까웠으면 집에 가는 거라도 잘하든지, 귀찮아서 미루던 건 언제고 이제 와서 효자 노릇을 하는 척 하다니, 이거 다 제가 고생하고 치가박수 받은 거잖아요. 저는 절대 안 된다, 나는 결사반대고 그냥 우리가 가는 걸로 하자 했지만 이미 짐 다 싸들고 오셨다고 오늘 밤부터 저녁 식사에 좀 신경 쓰라고 하고 끊더라고요. 저는 이대로 가다간 제가 골병이 들겠다 싶어서 저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친구들과 급하게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는 동창 모임이 있었는데 십몇 년 만에 만나는 거라 약속을 취소하기 어렵다고 배달시켜 드릴 테니까 그거라도 드시라고 했죠. 시어머니가 전화 너머로 뭐라고 하는 것 같았지만 듣지도 않고 끊어버렸어요. 그래도 나름 연어랑 육회가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는 도시락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날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가니까 남편이 인상을 쓰고 씩씩거리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주무시는지 작은 방에 계셨고 남편은 저를 끌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뭐 하는 짓이냐고 따졌습니다. 며느리 노릇이 그렇게 하기 싫으냐? 친구 모임은 무슨 친구 모임이냐? 막 채근하길래 남편 입을 손바닥으로 막아버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걱정되면 네가 차려드리지 그랬냐. 나하고 한마디 상의도 안 할 정도로 그렇게 긴박했으면 네가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오늘 도시락 비싼 거였다. 내가 해드리는 밥보다 훨씬 맛있었을 거다. 저는 화장을 지우면서 나는 어머님한테 맞춰드릴 마음 없고 그러니까 돌아가시라고 하든지 아니면 네가 극진히 챙겨드리라고 했어요.
아마 저희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자기네 집에 가면 며느리인 제가 다 해드릴 건데 무슨 걱정이냐면서 모시고 왔을 거라 제가 이렇게 나가면 남편은 많이 곤란했을 거예요. 효자인 척은 다 하고 싶은데 고생하기는 싫어하는 약삭 빠른 사람이라 저한테 짜증내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었겠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회사 회식 사업체 미팅이라는 핑계로 밖에서 식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워낙 회사가 끝나면 바로 집에 들어가던 사람이라 오랜만에 만나자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나와주더라고요. 술도 마시고 노래방도 가면서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 확 풀었네요. 시어머니에게는 4만원, 5만원짜리 배달을 시켜드렸습니다. 제가 회사 일로 바쁘다고 하니까 뭐라 할 말이 없었는지 한숨만 푹 쉬면서 또 늦냐고 묻기만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직책이 있으니까 워낙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한다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남편한테도 전화가 많이 왔지만 다 거절했어요. 셋째 날에는 집에 들어가니까 시어머니가 주무시지도 않고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웬일로 빨래를 다 개고 있더라고요. 저는 여우같이 웃으면서 왜 집안일을 하고 계시냐? 푹 쉬러 오셨으면 쉬셔야 하지 않냐? 했습니다. 그러자 한숨을 푹 쉬면서 자기 아들이 사는 집인데 먼지가 굴러다니니까 참을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건강 걱정이 되어서 청소기라도 돌려야겠다고 하길래 박수를 치면서 시어머니한테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역시 어머니 정답? 뭐든 걱정되는 사람이 나서서 하면 되는 거죠. 시어머니 모신 것도 제 의사는 하나도 없이 남편이 걱정되어서 한 거거든요. 정답. 그럼 별 걱정 없는 저는 들어갑니다. 그러곤 시어머니 귀에다 대고 박수를 짝짝 치면서 웃으며 안방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벙쪄있던 표정이 지금도 생각나서 웃음이 다 나네요. 며칠을 그렇게 하니까 시어머니도 화가 나셨는지 저한테 한 소리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말 아침 일찍 저희 부부를 깨우시더니 집안 어른이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냐면서 화를 내셨어요. 저한테는 이래서 일하는 며느리 싫다고 한 건데 눈치도 없이 자기 고집만 밀고 나가니 답답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는 이럴 거면 왜 집에 불렀냐고 하길래 그 말에 저도 맞장구를 쳤어요. 제가 그렇게 그러지 말자고 했는데 남편이 굳이 우겨서 어머님을 오시라 한 거라고. 이런 걸 보시면 혈압만 올라가고 안 좋을 텐데 이 사람은 어머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혼나는 상황인데 뭐라고 씨부리는 거냐며 저를 째려보시더군요. 씨부린다는 표현까지 쓰는 걸 보면 시어머니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열받으시라고 이렇게 말했죠. 지금 상황 파악 제일 못하는 건 어머님이시라고. 요즘 세상에 어머님처럼 며느리 부려먹고 뒤에서 욕먹게 하면 다 안 살고 나가버린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참아주고 있다는 거 모르세요? 눈치 없는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그렇게 힘들고 외로우시면 아들 데리고 가세요. 저는 시집살이 당하면서 살고 싶지 않으니까요. 화내실 거면 두 분이서 내시고 저는 피곤해서 자러 들어갑니다잉. 그리고 시어머니가 욕을 하시거나 말거나 안방으로 들어와서 코를 골며 잤습니다.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어졌는지 그날부로 시댁으로 돌아가셨고요.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머리끄댕이를 쥐어 뜯겼다고 하네요. 그 뒤로는 주말마다 남편 혼자 시댁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귀한 대접 받고 싶으면 상대방부터 대접을 해줬어야죠. 저는 그 덕에 편하게 주말을 즐기고 있네요. 앞으로도 저를 건드려 하면 가만 안 놔두고 다 긁어버리려고요. 저 너무 나쁜 며느리인가요? 아니요. 현명한 며느리 같은데요. 상대적인 거죠. 며느리가 나쁜 시어머니한테 눈누니에서 내 권리 찾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고부 갈등은 남편이 등신일 때 생긴다는 말이 이 사연에도 적용이 되네요.